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국제고등학교 강은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교육은 인권교육, 시민교육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트 성폭력 예방 1차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알고 위험성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예방은 2차 시로 구성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 사회적 배경과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2차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프로파일, 예방법, 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알아볼 텐데요. 사랑을 가장한 폭력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때 예방법과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실태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통제와 욕설부터 신체적 상해, 경제적 갈취, 성적 폭행, 심지어 납치, 감금, 살인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폭력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9월 한국 여성의 전화가 10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설문자료입니다. 응답자 중에 61.6%가 한 종류 이상의 데이트 폭력에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먼저 통제형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평소 입는 옷차림을 제한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계속하거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일정을 간섭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유형도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모욕하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행동, 피해자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낄 정도로 마구 비난하고 그동안의 데이트 비용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의 형태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팔목이나 몸을 힘껏 잡거나 세게 밀치고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거나 때려 멍들게 하여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뺨을 때리는 행동도 신체적 폭력입니다. 성적 폭력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원하지 않는 키스나 성관계, 성과 관련된 언어적 표현, 완력으로 누르는 행동, 원하지 않는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두 데이트 폭력이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직후의 느낌을 피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라는 오해로 인지 부조화가 발견됩니다. 특히 통제에 해당하는 폭력들에 대해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의 경우에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 후에는 점차 무섭고 두려워지거나 분노를 느끼고 헤어지고 싶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적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0%나 됩니다. 28.9%는 창피하다고 느꼈다고 답변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주변인들과 상의하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고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보통 사귄 지 6개월이 되기 전에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거의 60%가 사귄 지 6개월이 되기 전에 폭력을 겪었고 특히 통제 폭력의 경우에는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0% 이상이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폭력 피해 직후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제 폭력이 발생했는데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47.6%나 됩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의 열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37%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려 한다는 답변도 27%나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대전제 때문입니다. 폭력은 폭력일 뿐이라는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후 조치를 알아볼까요? 폭력 피해 후의 조치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경우 대체로 60% 이상이 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도 8.5%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모욕하고 폭행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위험한 폭력 행위일 뿐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이별 통보 후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비는 행동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적인 폭력 후에는 47%, 신체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67% 정도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빈다고 합니다. 이별 통보에 순수하게 동의하는 가해자는 10% 전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의 이별 통보 후 본인의 폭력을 진정성 있게 성찰하지 못하는 가해자가 많고 용서를 빌거나 오히려 화를 내거나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애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행동 양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31% 정도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헤어지지 못하는 피해자의 문제다. 사랑 싸움이니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해결해라. 너도 책임이 있다. 반응을 달리하면 폭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같은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응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데이트 폭력이 최근 더욱 과격해지는 현상,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바로 척박한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인권의식과 시민정신의 연장선 위에 있음을 되새길 때입니다. 사회적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가해자를 검거한 숫자가 2017년을 전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검거 건수의 적어도 5배에서 10배 정도의 실제 불법 행위 발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력 범죄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검거 건수가 더 많이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통계는 데이트 폭력 유형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체적 폭력 상해 범죄가 거의 2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감금, 협박도 3,200건에 달했고 살인 미수를 포함해서 살해 시도가 161건에 달합니다. 성폭력도 461건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폭력,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까지 계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불법 행위의 가해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통계는 스토킹 발생 건수입니다. 스토킹 범죄 역시 우리 사회가 2013년을 전후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2015년과 16년에 걸쳐 크게 검거 건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피해자 인식이 바뀌고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면서 가해자 검거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도 SNS의 발전과 맞물려 날이 갈수록 범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의 배경에 있는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 문화를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인식 자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키워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성별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회적 소수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평가됩니다. 온라인 하위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낮은 자존감과 집착 성향, 성장기의 폭력 노출,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가해자 요인도 데이트 성폭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데이트 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청소년 사이의 데이트 폭력 역시 위험수위라고 합니다. 청소년 사이의 데이트는 부모나 학교,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오히려 더 극악한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과 로맨스로 위장된 폭력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데이트 폭력의 연령과 성별, 배경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몇몇 사례를 찾아볼까요? 10대 청소년 사이에 같이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이 벌어져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는 사건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간 50대 여성이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연인의 집에 찾아가 새벽까지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사람을 치료해야 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찾아가서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큰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는데 폭행 시 녹음된 상황을 분석해보면 여자친구를 자기 뜻대로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가해자의 인식과 폭력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데이트 폭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강력 폭행 사건들이 거듭되면서 해외의 법제화 사례를 연구해서 입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관련법이 클레어법입니다. 2009년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된 클레어 우드의 희생을 기리며 만든 법안입니다. 데이트 상대의 전과, 특히 폭력 전과 조회를 가능하도록 한 법안으로 시행 첫 해에 1,300여 명이 클레어법을 통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199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 법안으로 입법되었는데 피의자 의무 체포를 통해 스토킹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는 선제적인 폭력 방지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찰 명령은 신체 공격, 스토킹, 위협 등이 형사상 범죄임을 명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72시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피해자의 긴급 피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성폭력 방지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강력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폭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성숙한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보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입법, 사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프로파일, 데이트 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안, 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국제고등학교 강은수였습니다.